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데오더라이트하고 트랜싯이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나요? 달라요. 원래 이제 지금 저희 실험실에 있는 장비를 촬영을 한 건데요. 트랜싯 같은 경우는 좀 구형이고요. 데오더라이트는 신형입니다. 그러면 트랜싯이 먼저 개발되고 데오더라이트가 나중에 개발됐나 보다.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견됐는데요. 이제 데오도라이트는 조금 늦게 구매를 했고요. 트랜싯을 과거에 이제 저희 과에서 먼저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트랜싯이 조금 더 구형이고, 데오도라이트는 신형입니다. 디지털 판넬이 달려 있죠. 자, 어쨌든 전면부에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네, 망원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둘 다 망원경이 달려 있고요. 네. 자, 여기가 이 수직 고정 조정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 미동이 다 달려 있어요. 크게 고정도 하고요. 고정 나사도 달렸고요. 미세하게 움직여서 각도를 우리가 손으로 움직여서는 멀리 있는 걸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도를 조정하는 이제 조동 나사까지 미동 나사까지 달려 있는 형태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가 고정 나사가 여기 달려 있네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위건 고정 나사랑 미동 나사가 따로따로 달려 있죠. 두 개로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싯은 두 개, 이건 하나는 아닙니다. 얘가 신형이면서 하나로 바뀌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뒤에서 보면 앞이나 뒤에나 똑같이 판넬이 달려 있습니다. 트랜싯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나 뒤에나 똑같이. 여기는 이제 투광부입니다.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눈금을 우리가 루페를 이용해서 돋보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 고정 나사, 상부 고정 나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직각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루페가 달려 있죠. 수직각을 읽기 위한 루페도. 자, 근데 얘는 연직각을 읽는 루페 안 달려 있어요. 왜? 이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에 있는 모양들이 이렇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위쪽에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이제 데오도라이트가 아니라 얘는 이제 디지털 데오도라이트라고 그러는 게 맞겠죠. 근데 저장도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콘솔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직접 컴퓨터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실에 오셔서 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도스 버전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수기로 옮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싯과 데오도라이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좋은 게 있다면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그 시대에 최근까지도 트랜싯, 데오도라이트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름 발전이 됐는데 각자의 장점들을 따와서 점점 좋아지고 있겠죠. 자, 초기에 트랜싯은 망원경 길이는 짧고 회전이 가능한 제품이었고요. 데오도라이트는 망원경 길이가 길고 회전은 안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트랜싯은 미국에서, 데오도라이트는 영국 등 유럽에서 만들어졌고요. 트랜짓은 정준 나사, 수평 조절 나사가 4개고요. 그다음에 데오도라이트는 3개입니다. 어떤 게 더 수평 맞추기가 쉬우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둘 다 수평을 뭐 정확히 못 맞추는 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도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금이 그려진 판인데요. 이건 얇은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요. 트랜싯은 데오도라이트는 유리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야간 측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싯에는 초기에는 컴퍼스가 부착되어 있어서 나침반이 부착되어 있어서 컴퍼스 측량이 가능했다라고 됩니다. 데오도라이트도요. 저희 가지고 있는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그러니까 데오도라이트 최상단부에다가 나침판을 외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략 북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는 해주긴 합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트랜싯은 구심을 추로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다가 추를 달아서 중심에 추를 달아서 이 추가 바닥에 있는 점하고 수평이 이제 수직이 되도록 연직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데오도라이트는 이제 광학적
구심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데오도라이트 기계에 룻배가 하나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 따로 우리가 줄을 달 필요 없이 가운데 있는 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전후좌우로 움직여서 이 중심에 구심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범위는 트랜싯은 1도 30분 20초 10초 간격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요. 데오도라이트가 훨씬 정밀했죠. 0.1초까지도 측정이 됩니다. 개발 초기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버전들이 있으면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분이 모호한 형태가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세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부, 상반, 하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식 같은 경우 이제 상반, 하반 구분되고요. 다음에 데오도라이트도 상반, 하반이 되죠. 그래서 상부 고정나사, 하부 고정나사. 여기도 상부 고정나사. 뒤쪽에 이제 하부 고정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부 제품들은 이 부분이 떨어집니다. 아예 떨어져서 분리가 돼서요. 얘를 가지고 먼저 수평을 맞추고요. 그 위에다가 데오도라이트 본체를 그냥 얹어서 꽂아서 쓸 수 있게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싯하고 데오도라이트의 차이점을 보면요. 뭐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하부, 상부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직각을 따로 읽어야 되고 수평각도 따로 읽습니다. 그다음에 수직 고정나사, 수직 미동나사 따로 존재를 하고요. 상부 미동나사 있고 하부 미동나사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상부 하부 고정나사를 다 풀면 수평 분도반을 자유로이 회전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각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달려 있어서 이게 거울이 있다고 그래요. 각도 눈금을 읽기 위해서. 근데 이런 제품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구형 데오도라이트를 저는 실물을 본 적은 없어요. 디지털 데오도라이트를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울들이 있다라는 건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평 고도각이라든가 각도 눈금을 이제 각각을 읽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어요. 따로 분리가 돼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읽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이제 각도를 읽는 게 있는데 얘는 망원경하고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어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반과 하반이 연결되는 형태가 이제 단축형이냐 복축형이냐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트랜식 같은 경우는 복축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데오도라이트는 둘 다 있대요. 근데 이제 뭐 단축형을 일단 표시를 해봤습니다만 보시면 어떻게 되냐? 복축형은 바닥이 하부가 존재를 하고요. 그죠? 여기도 하부가 존재를 하죠. 그다음에 중부가 있죠. 그다음에 상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를 세 가지를 나눠지기도 하고요. 하부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하부는 바닥에 고정되니까 회전하지 않고요. 상부와 중부가 각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부 고정나사, 중부 고정나사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복축형은 백악법과 같은 각관측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장단이 있으니까 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데오도라이트에 많이 쓰이는 단축형입니다. 상부와 하부 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부만 회전이 된다. 근데 복축형은 상부, 중부가 회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축형은 회전축, 연직축의 마모가 적기 때문에 복축형보다 흔들림이 적고요. 높은 정밀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하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 관측기계 본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다 있다고 그랬죠. 복축형하고 단축형이 다 있는데 일단 트랜싯은 복축형이 굉장히 많았고요. 데오도라이트는 복축형, 단축형을 다 쓰긴 했지만 두 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단축형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부 운동, 상부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상부 고정 나사를 고정을 하고요. 하부 고정 나사를 풀게 되면요. 상부와 중부가 함께 회전을 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상부만 움직이고 싶으면 하부 고정 나사를 이제 상부 고정 나사를 풀어주고요. 네. 하부 고정 나사를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부와 중부가 완전히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부만 회전하는 형태들로 될 것 같아요. 데오도라이트는 고민할 이유가 없이 나사 하나만 있습니다. 고정 나사를 풀면 상부가 회전을 하고요. 고정 나사를 고정하면 상부도 고정이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시준을 할 때는 고정 나사를 풀고 움직여야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값을 읽을 때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 나사를 조이고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보면 트랜식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고정해야 되는 거고, 네,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고정해도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디지털로 아예 값을 수직각, 연직각과 수평각을 읽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뭐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과거 제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식 같은 경우는 금속 분도반이나 유리 분도반에 눈금을 새기는 버니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본체에 확대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에 따라서 좌회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값을 읽고요. 우회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값을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 좌회전 읽기, 우회전 읽기. 망원경이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좌회전 읽기 먼저 해볼게요. 좌회전 읽기라고 그러면 자, 측각이 이렇게 됩니다. 0을 기준으로 일단 읽어야 되는데요. 좌회전이니까 증가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읽어야 되는데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일치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딱 일치를 해서 시준을 해서 고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딱 조준이 된 상태에서 자, 이 눈금을 읽으려고 보면요. 두 군데가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는 선이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좌측각으로 읽을 것이냐 우측각으로 읽을 것이냐. 그럼 우측각으로 읽으면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 50, 60, 70이니까 이렇게 읽으려면 우측각이 되는 거고요. 290, 300, 310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좌측각이 됩니다. 그럼 좌측각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좌회전 읽기인데요. 자, 0을 기준으로요. 300도에서 이제 몇 도까지 갔는지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어미자의 눈금을 읽습니다. 그래서 290, 300 늘어나는 쪽이죠. 좌측각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30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정도 갔네요. 그죠? 304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자의 눈금을 읽어주는데요. 0에서부터 눈금이 일치하는 곳을 찾습니다. 눈금이 일치하는 곳을 딱 찾으니까 네. 1, 2, 3, 4, 5, 6, 7도 하나, 둘에 일치를 했네요. 그죠? 네. 7도까지 하고요. 3등분 되어 있으니까 20초 간격이겠죠. 두 번째 라인에 이제 일치가 됐으니까 40초를 7분 40초를 입력을 합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304도 7분 40초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우측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군데가 맞는다 그랬으니까 우측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0이 걸리는 선 어디까지인가를 보는데요. 40, 50 지나서 50 지나서 1, 2, 3, 4, 5까지 지나갔네요. 그죠? 5도까지 55도. 그다음에 하나, 두 번째 칸 지나서 0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40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들자 눈금 읽으러 가는데 왼쪽에서 일치하는 선을 찾아야 돼요. 일치하는 곳이 여기였죠. 그래서 10분, 11분, 12분까지 가고 첫 번째 칸에서 일치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12분을 적고요. 자, 큰 눈금은 분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눈금 이제 그 큰 눈금 사이에 세 칸씩 나눠져 있죠? 그거는 초입니다. 20초 간격으로밖에 얘는 읽을 수 없어요. 최소 정밀도 20초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낮은 정밀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반복 관측을 해서 네, 평균을 내면 네, 값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12분 20초를 읽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55도 22분 20초라고 우리가 우측각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측각, 어떨 때 좌측각을 읽어요? 당연히 제가 측정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망원경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측정한다. 그러면 우측각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읽어야 된다. 좌측각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오도라이트는 생각보다 유리분도반에 눈금을 새기는 마이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확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한꺼번에 표시가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나오니까 개인차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왼쪽에 트랜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루페, 그 돋보기가 달려 있어요. 루페가 달려 있어서 루페를 보면서 읽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왼쪽에서 읽냐 오른쪽에서 읽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 일치점을 맞출 때도 이 루페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루페를 정확하게 중심에 갖다 놓고 읽으셔야지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위에는 이제 수직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중간에는 마이크로 눈금이고요. 맨 밑에 있는 눈금은 수평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수평각 같은 경우는 고정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눈금 10, 20, 30, 40 이런 10초 단위로, 아니 10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맞춤 눈금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원경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맞춤 눈금이 움직여지는 거죠. 맞춤 눈금은 1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도 단위로 움직인다. 근데 요 두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도 사이에 들어온 분까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눈금으로 네, 분과 초를 읽어서 일치하는 곳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각을 읽어보면요. 먼저 맞춤 눈금을 읽습니다. 맞춤 눈금은 55도죠. 55도. 그 다음에 고정 눈금 값을 읽습니다. 고정 눈금이 어디예요? 이 맞춤 눈금 좌우 두 선 사이에 있는 값 50을 읽어주면 55도 50분이 되고요. 마이크로 눈금 읽어줍니다. 위에 큰 숫자 있죠? 1, 2,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2에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2분 그 다음에 20초랑 일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분 20초. 마이크로 눈금 읽어줬고요. 거기에 합치게 되면 55도 52분 20초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비들 하고요. 뭐 측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측각 장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는 이런 이제 뭐 지금은 사용할 일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최신 측량 장비들에도 이 분도반이 달려 있습니다. 눈금이 달려 있어요. 버니어 눈금들이 달려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장비가 배터리가 다 돼서 작동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버니어 눈금을 직접 읽으면 아주 간단하죠. 배터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읽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서 이런 눈금, 이제 우리가 각도, 버니어 눈금 읽는 것들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도 할 거고요.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장비들 중에 컴파스라든가 아니면 순도 탄덤 제품이라든가 경사계와 이제 또 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산림 측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트랜싯이나 데오도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각 측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각도, 버니어 눈금 읽는 법, 인터넷에서 아마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재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교재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방위와 방위각의 차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침반에 E와 W가 왜 반대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평각 측정입니다.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단측법, 배각법, 방향각법, 조합관측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뭐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알고 갈까요? 반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럼 반전이다. 망원경을 수평축 주위로 180도 회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망원경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망원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대물 렌즈고요. 이쪽이 대물 렌즈고 이쪽이 대안 렌즈입니다. 자, 180도 회전 어떻게 하나요? 네, 기계를 여러분들 그냥 수평으로 바라보고서 그러니까 뭐 이쪽이 이제 북쪽이라고 한번 할까요? 그럼 이쪽이 남쪽이겠죠.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그러니까 밑에 분도원이 있죠. 방위각을 읽을 수 있는 각도를 읽을 수 있는 수평각을 읽을 수 있는 분도원이 있는데요. 얘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망원경만 180도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가는 형태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럼 수직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제자리 서서 여러분들이 도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수평축 위주로 이제 360도 회전한다면 여러분들 공중제비 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위, 반위라는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정위는 자, 수평각 고정 나사가 오른쪽에 있어 연직 분도원이 왼쪽에 있는 상태로 측정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냥 정상적으로 측정하는 게 정위입니다. 반위는 정위에서 망원경을 반전해서 180도 반전을 해서 수평각 고정 나사가 왼쪽에 있고 연직 분도원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회 관측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 반의 상태로 반복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오토 레벨에서는 전시 후시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 반의. 실제로 실물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겠죠? 왼쪽이 데오도라이트고요. 오른쪽이 트랜시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데오도라이트에서 정의된 상태고요. 반의된 상태고요. 또 트랜시시 정의된 상태고 반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면요. 뭐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다르고요. 뭐가 다른가요? 네. 점이 있죠. 점이 여긴 점이 있고요. 여긴 점이 없어요. 그다음에 얘는 여기는 기포관이 있고요. 기포관이 없네요. 뒤집혀서 기포관이 밑으로 간 게 보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미동나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여기에서는 조동 미동 나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수평 고정 나사, 미동 나사, 수평 미동 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는데요. 트랜시트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게 조동입니다. 잠그는 나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근 다음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 큰 나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자, 이제 정의방위 보려면요.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간이 시중기가 일단 다르죠. 뒤집혔으니까. 반전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직분도원 같은 것들이 이제 방향이 달라지니까 없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차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반전을 시켜서 회전을 해서 후시를 보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수평 고정 나사의 위치라든가 수직 고정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량법 단측법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수평각 관측 시에 대회 관측 1회만 합니다. 그래서 정의, 반의를 한 번만 하는 게 대회 관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 O, B 점에 각각 말뚝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각 측량기를 O에다 설치를 하고요. 각 A, O, B를 측정할 거예요. 근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분도반의 0과 버니어의 0을 일치시켜야지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도반과 버니어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하부 고정 나사를 풀고요. 기기를 A로 회전시켜서 시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면 A를 정확히 시준한 이후에 하부 고정 나사를 잠그고 이번에는 버니어가 움직이게 상부 고정 나사 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하부 미동 나사로 이제 일치하게 미세 조정을 하겠죠. 다음에 이제 상부 고정 나사를 풀어서 수평 회전을 해서 B점을 시준을 합니다. 그래서 점 B가 망원경 내에 보이면 상부 고정 나사를 잠그고 상부 미동 나사와 연직 미동 나사를 조절해서 점 B를 종십자선에 일치시키고요. 수평 분도반의 각을 최종 각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앞에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O에다 장비를 설치하고요. A 이제 O에서 우리가 수평 분도반과 버니어를 00에 세팅을 맞춰서요. 0에다 정확히 맞춘 다음에 A를 시준하고요. A점에서 하부 고정 나사를 고정하고 그다음에 상부를 풀어서 B를 시준합니다. 이게 처음 보는 정의값이 되는 거고요. 그 정의값을 가지고 다시 기기를 반전시켜서 반위값을 읽게 됩니다. 다시 A로 가서 A 값을 시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의, 반위 한 번 해서 대외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측정각 각 A, O, B는 알파 1은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0이죠. 그래서 알파 n은 종독, 알파 0은 초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망원경을 이제 반위해서 반전해서 점 B를 시준하고 각을 읽어서 초독으로 하고요. 상부 운동을 좌회전해서 A점을 시준하고 각을 읽어서 종독으로 합니다. 반위 측정각 이제 각 BOA 값이 되는 거고요. 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두 개가 딱 맞으면 그 각의 차이가 딱 맞으면 측정 끝 되는데 이게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각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 측정각과 반의 측정각을 더해서 평균한 값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축법 야장은 이제 아래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정의 읽은 거예요. 처음에 0, A를 시준할 때 이제 0 세팅을 하죠. 버니어 눈금은 읽다 보니까 이제 2분 20초, 2분 20초가 떨어졌어요. 평균 두 번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B점을 시준해서 52도가 나왔고요. 도는 나왔고요. 이제 분초를 읽어야 되니까 이제 반복해서 읽으니까 13분 40초, 13분 20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13분 30초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반위할 겁니다. 반위하느라고 망원경을 뒤집어서 B점을 다시 맞추니까 215도. 그리고 이제 해서 15분 20초 나왔죠. 자, 그다음에 A점으로 다시 가서 163도. 04분 20초가 나왔네요. 그래서 04분 10초 값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서 관측 값은 이제 B에서 A를 빼면 되죠. 52도 11분 10초가 나오게 되고요. 반위 값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2도 11분 10초가 나오니까 결과는 딱 맞아서 52도 11분 10초 확정이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